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6년 보훈가족을 위한 국가보훈부 혜택 중에서 전상군경, 공상군경 6급과 7급에 대한 보훈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제가 지금 매일같이 이와 관련된 국가보훈부 혜택 영상을 만들어 드리는데 그 영상을 보실 때 각각 본인이 어떤 대상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영상을 찾아서 보셔야 됩니다. 제가 국가보훈부 혜택과 관련해서 첫 번째 영상으로 6.25 및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려고 그러면 여기에 나온 말 그대로 참전 국가유공자, 그러니까 국가보훈부에서 참전 명예수당만 받으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한 보훈제도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6.25를 참전하셨어도 참전 중에 부상을 입거나 또 어떤 질병을 가지고 만약에 전상군경으로 7급이나 6급, 5급을 받으신 분들은 또 거기에 맞는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월남전 참전 유공자분도 똑같습니다. 단지 월남전에 참전하셔가지고 국가보훈부로부터 참전 명예수당만 받고 계신다 하면 이 영상을 보시면 되고, 만약에 월남전 참전 중에 어떤 질병을 입고 고엽제 후유증으로 해서 경도장애나 중등도장애, 고도장애를 판정받으신 분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고엽제 후유증 대상자 보훈제도와 관련된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각각 대상별로 다릅니다. 이 앞전 영상에서는 보훈보상 대상자 및 유족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거는 전상이나 공상군경이 아닌 재해부상군경, 그러니까 이미 요건심사에서 전상군경이나 공상군경이 아닌 재해부상군경이나 재해부상 공무원으로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제가 만들어 드릴 영상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1급부터 5급까지 그와 관련된 국가보훈부 혜택이고, 그 다음 제가 또 준비하고 있는 영상은 이제 배우자들, 그러니까 전몰이나 순직, 전상군경, 공상군경, 유족과 관련된 2026년 국가보훈부 혜택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배우자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미망인들, 그리고 추후에 나중에 유공자분들이 사망을 하시게 되면 어떤 분은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분들은 이 다음번 영상을 보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유족에 해당될지 그런 내용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6급과 7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똑같은 전상군경, 공상군경인데도 6급, 7급에 대한 혜택이 다르고 다음 시간 1급부터 5급까지에 대한 혜택이 또 다릅니다. 차이가 어떤 부분에서는 많이 납니다. 그래서 6급, 7급이신 분들은 다음 목표를 꼭 5급으로 잡고 이 내용도 한번 또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6급과 7급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측에 보시게 되면 이 QR코드가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카메라로 갖다가 대고 잠깐 있으면 자동으로 열기라고 그게 표시가 되면서 그 열기를 눌리게 되면 전공상군경 6급과 7급에 대한 여러 가지 보훈제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화면을 잠깐 사진을 찍어 놓고 다른 카메라로 보셔도 되고, 여튼 아무튼 이 QR코드를
확인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QR코드를 카메라로 열기를 하게 되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전공상 군경 6급, 7급 보훈제도로 하면서 제일 아래쪽은 총 28페이지가 나옵니다. 다른 제도보다도 혜택이 좀 더 많습니다. 6급, 7급은. 그리고 화살표를 클릭을 하게 되면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하면서 대상보다는 조금 더 많습니다. 먼저 보상과에서 나오는 이 보상금과 관련된 내용인데, 먼저 2026년도 보상금 월 지급액을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60세 미만과 60세 이상, 또 60세 이상에서는 고령과 무위탁으로 나눠주는데 60세 이상 고령으로만 계산을 하게 되면 7급은 80만 5천 원입니다. 그런데 60세 미만은 70만 8천 원이고, 여기서 차이 나는 점은 고령수당이라고 해서 9만 7천 원이 더 붙습니다. 9만 7천 원이 붙는데 여기 60세 미만 일반으로 해서 70만 8천 원이 기본적인 7급에 해당되는 보상금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구법이냐 신법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만 그냥 신법으로 얘기를 해드리면, 이거는 지금 구법에 관련된 내용이네. 신법은 요 아래에 따로 있습니다. 구법에서는 이렇게 70만 8천 원에 만약에 고령수당 60세 이상이다 그러면 9만 7천 원이 여기 더해집니다. 그리고 월남전이나 유교다 그러면 전상수당 9만 원을 더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인 경우에는 70만 8천 원에 9만 원을 더 받는 거지만, 만약에 60세 이상의 고령이다, 여기 60세 이상이고 고령이다 그러면 80만 5천 원에 전상수당을 더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9만 7천 원이. 그리고 무위탁일 경우에는 금액이 조금 더 큽니다. 6급 이항. 구법에서는 6급 사망이 없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6급 사망도 보여드리겠지만, 신법, 구법에서는 6급 이항이 60세 이상 고령으로 했을 때 187만 5천 원. 그리고 6급 1항은 202만 8천 원. 자, 그리고 이 고령수당. 자꾸 어떤 유튜브는 이 고령수당을 65세 이상이고 또 자치단체나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전혀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이 고령수당,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해주는 보훈급여금의 고령수당은 자동으로 만 60세가 넘어가면 그 다음 달부터 9만 7천 원을 더해서 드립니다. 65세가 아니라 60세 이상입니다.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죠. 60세 이상이냐, 60세 미만이냐. 그런데 어떤 유튜브에서 이렇게 고령수당을 또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자꾸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데, 이 고령수당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다 해줍니다. 국가보훈부에서 따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65세가 아니라 60세입니다.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죠? 자료 출처가. 그래서 이런 자료를 믿으시면 됩니다. 괜히 이렇더라 하는 가짜 뉴스 믿지 마시고 이렇게 정확하게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해줄 때 정확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6급과 7급 생활조정수당이 있습니다. 생활조정수당. 그래서 만약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생활조정수당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생활이 매우 곤란한 분께만 지급되며 생활 수준 조사 후 지급하는데, 여기는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자, 다음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 등록 유공자의 보상금 월 지급에, 이거를 갖다가 신법이라고 합니다.
구법이냐 신법이냐.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신법입니다. 구법과 신법의 차이는 제가 설명할 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3,000원. 예를 들어 이제 부양가족 수당으로 해서 차이가 조금 나는데 대부분 다 미성년 자녀가 없을 경우는 딱 3,000원밖에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근데 그 3,000원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구법에서 신법으로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기준 미달이거나 하락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주위에 아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그냥 판단을 잘 하라고 합니다. 여튼 좀 복잡합니다만은 어찌되었든 간에 이 신법에 의한 월 지급액을 보시게 되면 7급은 70만 8천원, 6급 3항은 119만 4천원, 6급 2항은 177만 8천원, 6급 1항은 193만 1천원입니다. 자, 여기에 똑같이 월남 참전을 하셨다 그러면 전상수당 9만원은 더해드립니다. 여기에. 그런데 구법과 신법의 가장 큰 차이, 이 부양가족수당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수당. 배우자가 있는 분에게는 10만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 물론 젊으신 분들은 미성년 자녀가 있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지금 월남 참전하셨던 분들은 미성년 자녀가 없겠죠. 25세 이하인 분들이. 그러면 이거는 해당이 안 되고, 만약에 이제 젊으신 분들이 미성년 자녀가 있다. 만약에 2명이 있다. 그러면 20만 원이 더 되고, 3명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30만 원이 더 플러스가 됩니다. 배우자 10만 원. 그러면 더하기 40만 원이 기본 보상금에 더해 드린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부양가족수당이 해당이 안 된다. 어떤 경우? 배우자가 없고 미성년 자녀도 없다. 그러면 60세 이상일 경우에는 이 고령수당이 해당됩니다. 97,000원.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당을 받지 않는 분. 어떤 분들께서는 이 신법에서 이 부양가족 수당을 받고 또 고령수당도 받고 그렇게 이중으로 받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 월남 참전하신 분들은 전상수당도 받고. 그런데 이거는 중복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 이거 하나. 이거를 받든지, 그러니까 부양가족수당을 받든지 고령수당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만 받는 겁니다. 그리고 더하기 이 전상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분들 중에서 생활이 어렵다 하시는 분에게는 이 생활조정수당을 더해서 또 드립니다. 더해서. 자, 그러면 만약에 7급이다, 배우자가 있다, 전상수당이다, 생활조정수당이다. 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되면 7급이신 분 중에서 아니면 6급 3항이신 분 중에서 생활이 어렵다 하시면 이 7급에 해당되는 보상금도 받고, 배우자가 있다 그러면 배우자에 해당되는 10만 원도 받고, 월남 참전이신 분 9만 원에 대한 전상수당도 받고, 그 다음 생활조정수당으로 해서 3인 이하, 그럼 아마 24만 2천 원 이 정도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가지 수당들을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생활이 곤란하신 분은. 근데 생활이 곤란하지 않다. 그러면 여기 4번은 없고 1번, 2번, 3번은 받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제 영상 보시는 월남 참전하셨던 분들 통장에 그 보훈급여금으로 오는 금액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 6급 1항이다. 6급 1항이신 분들은 6급 1항에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수당, 전상 수당, 이렇게 3가지가 합한 금액이 다 더해서 올 것입니다. 이 고령 수당은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없다? 그러면 부양가족 수당이 없고 고령 수당을 드린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이렇게 계속 얘기를 드려도 정확하게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가다 있습니다. 계속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가 안 가시면 자꾸 이 부분을 몇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교통수단도 할인되나요? 했었을 때 이런 내용은 직접 다 찾아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일일이 다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면 뭐 1시간을 넘게 해도 너무 시간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기차 같은 경우는 잘 아시죠? 6번은 무임이고 그 다음 번부터는 50% 할인, 무제한인데 이 무임 6회도 잘 활용을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무조건 처음부터 6번을 쓰고 그 다음 50%가 아니라 내가 50%를 쓰고 싶을 때 짧은 거리는 50%를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시고 먼 거리, 장거리 갈 때 그럴 때는 무임을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1년에 이거를 잘 활용을 하시면 여기서 또 많은 절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하철은 복지카드 이용하게 되면 무임이고, 만약에 복지카드 없으신 분들은 국가보훈등록증 요즘 새로 발급된 거 그것 갖다가 대면 이제 그 무인 발권기에서 우대권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 시내버스도 무임이고 시외버스 30% 할인, 고속버스 30% 할인, 여객선 50% 할인, 국제 여객선은 20% 할인, 국내선 항공기 7급과 6급은 50% 할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할인 내용들도 잘 찾아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비 지원과 관련해서 국가유공자와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이 상세한 내용은 이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 제 내용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뭐 대학교를 가서, 그러니까 이제 일반 대학교도 뭐 다니실 수 있고, 아니면 요즘은 사이버 대학교도 많습니다. 그래서 더 공부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거기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자녀들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 지원됩니다. 등록금 면제되고, 그리고 장학금도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잘 활용해서 자녀분들이나 본인들 공부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취직과 관련해서 가산점 10% 또는 5% 지원을 해주고, 취업이 어려울 때 또 직업훈련도 시켜드리고, 정말 혜택들이 많습니다. 학원비 또 수강할 때 그것도 입금해드리고, 그리고 몸이 아픈데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했을 때 보험병원 이용을 하시게 되면 6급부터는 전액 국비 진료가 됩니다. 단 치아 보철이나 성형은 제외하는데 7급은 상이처 외 질환에 대해서는 진료비의 10%를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험부에 등록된 유가족 60% 감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없나 했을 때 위탁병원에서도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탁병원 진료 시 국비 진료되는데, 비급여 항목 중에서 초음파 검사나 MRI, 건위 소화제 또한 국비 진료가 됩니다. 오늘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또 병원에서 초음파로 확인을 하고 척추에 신경 차단술을 했었는데, 그때 이 초음파 또한 국비 진료가 되어서 오늘도 위탁병원에 납부하는 금액 없이 그냥 전액 무료로 치료하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전공상 공경의 생명이 위독한 경우에 일반 병원 응급실을 이용을 해서 하는 응급진료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제가 이 앞전 영상들에서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이런 내용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진료비 감면해 드리고, 만약에 생계곤란으로 병원 진료비가 없을 때에는 1종이나 2종 의료급여증을 지원을 해서 병원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은 보험지청으로 또 문의를 해보시면 되고, 상이처로 인한 거동이 불편한 경우 이 상이처에 대한 보철구 또한 지급을 해드립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 필요하신 분들은
보훈병원이나 보훈지청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량 지원, 아마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세금들 다 면제되고 2000cc 이하 승용차나 2000cc가 넘어도 이제 7인이야 10인승 이하 승용차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도시철도 채권 면제도 되고 주차료 감면되고 또 복지카드로 유료 도료 통행료 감면되고 그 다음에 LPG 가스 요금 할인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속도로 통행할 때 6급, 7급과 5급의 차이점은 6급이나 7급은 고속도로 통행이 50% 감면이 되는데 1급이나 5급은 전액 면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도 또 위급과 차이가 있습니다. 아파트 특별 공급과 관련된 내용도 있고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대출과 관련된 거, 또 대부할 때 어떤 조건인지 담보 조건 이런 내용, 또 부동산 취득할 때 세금 감면되는 내용, 국가유공자 7급, 6급만 되어도 정말 혜택들이 많습니다. 다음은 이제 노후 생활이 너무 힘들 때 입소할 때 어떤 내용인가, 또 노인 요양시설, 서비스, 보훈원에 입소하는 거, 그 다음에 복지타운에 다 내용이 다릅니다. 6급하고 7급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해서 이 재해 위로금과 관련된 내용이 또 있습니다. 여러 개의 보훈 휴양원과 협약 콘도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가격은 싸질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활용을 해 보시면 되고 7급, 6급은 이 개인 택시 신청용 증명서를 발급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인 택시 필요하신 분들은 이 내용 잘 확인해서 보시면 되고 건강과 문화생활을 여유롭게 하면서 100% 감면 시설이 있고 50% 할인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6급이다. 6급 중에서 자녀나 형제 중에 아직 군대를 안 간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1인에게 병역 혜택이 있습니다. 어떻게? 6개월간만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군복무를 대체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지금 월남 참전하셨던 분들 중에서 뭐 자녀나 형제 중에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이제 젊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공상공경으로 해서 부상을 입고 6급을 받았다. 그러신 분들에게는 정말 이 혜택도 좋습니다. 그리고 7급은 해당이 안 됩니다. 공상경찰 또한 해당이 안 되고 6급입니다. 6급 이상. 그리고 예비군 및 민방위대 편성 면제되고 세금 공제 혜택도 있고 증명발급 수수료 면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7급, 6급은 여기 보시는 TV 수신료 및 통신요금 등의 감면이 있습니다. TV 수신료 면제, 전화 인천공항 패스트트랙 서비스도 있고 한 가지 뭐 다른 내용들은 아마 다 아실 건데 이 내용은 모르신 분들이 많습니다. 인천공항 패스트트랙 서비스는 어떤 것인가 하면 이제 뭐 자녀분들이 해외여행 가자고 부모님들이랑 해외여행 가자고 해서 인천공항을 통해서 해외로 여행을 자주 다니실 겁니다. 아마 자주 다니신 분들은 요즘 가격들도 저렴하고 그래서 그런데 그 시간대에 따라서 보안 검색할 때 줄이 엄청 많이 깁니다. 연휴 때 같은 데나 뭐 명절 때 그럴 때는 보통 밖에서 한 1시간씩 2시간씩 또 기다리고 그러는데 그럴 때 이 옆에 한쪽 줄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패스트트랙 해가지고 표시가 나옵니다. 장애인이나 유아를 동반한 부모들이나 해서 그 라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동반 3인 포함해서 국가유공자 등록증만 보여주면
바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녀분들이 해외여행 가자고 그럴 때 그 줄이 길다 그러면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자녀분들한테도 얘기를 해놓으면 알아서 빨리빨리 통과할 수 있습니다. 국립묘지 안장, 이제 먼저 이 7급, 6급은 국립묘지인 현충원의 안장 대상입니다. 그리고 생계 곤란하거나 무용고이신 분들에게는 또 장례 서비스도 해주고 국립묘지 안장 신청 시스템에 미리 신청해서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도 확인을 해보시고 배우자 합장하려는 조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사망 일시금과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1급부터 7급, 이제 1급은 조금 많고 2급부터 7급까지는 유가족이 보상금을 받으면 112만 7천 원을 사망 일시금으로 지급을 해드리고 만약에 유족이 7급이어가지고 유가족 배우자 보상금을 못 받는다 그러면 144만 4천 원을 사망 일시금으로 지급해 드린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번부터는 이제 보훈청 관할 구역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하나 있습니다. 참전 명예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지자체에서 또 참전 명예수당이라고 별도로 지급을 해드립니다.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해드리는 것 말고 똑같이 이렇게 7급이나 6급이신 분들에게는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해주는 보훈급여금이 있고 그 다음 각각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지자체에서 또 보훈예우수당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보훈명예수당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름은 조금 다르지만 참전명예수당과 같이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지자체는 참전명예수당을 더 많이 지급하고 보훈예우수당을 조금 적게 지급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지역은 보훈예우수당이나 보훈명예수당을 더 많이 지급하고 참전명예수당을 또 적게 지급하는 데도 있고 정말 다양합니다. 각각 지자체별로. 그래서 본인이 살고 있는 지자체에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하셔야지 이 보훈예우수당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자체에서 보훈예우수당이나 보훈명예수당이라고 뭐 한 달에 10만 원이 되었든 20만 원이 되었든 30만 원이 되었든 각각 금액은 다르지만 지자체에서 받는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에 빨리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참전 명의수당도 신청을 안 해서 못 받는 분들이 몇천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영상 보시면서 7급이나 6급이신데 지자체에서 이런 별도의 수당을 안 받고 있다. 그러면 당장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도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보훈상담 서비스를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577-0606 전화를 하시면 국가보훈부 상담 직원들이 상세한 내용을 다 설명을 해줄 것입니다. 그러니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여기로 전화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상군경, 공상군경, 국법이든 신법이든 똑같이 6급, 6급 1항, 6급 2항, 6급 3항, 그리고 7급에 해당되시는 분들과 관련된 국가보훈부 혜택이었습니다. 아마 기존에 참전 유공자로서 명예수당만 받고 계시다가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등록되어서 7급이나 6급 2항, 6급 1항 받으신 분들 계속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예전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등급이 바뀌면서 혜택이 정말 많은데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있으면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국가보훈부에서는 정말 많은 혜택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많은 혜택을 찾아서 알아서 받으셔야 되는데 몰라서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내용들 만약에 궁금하시면 다시 또 한번 보시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 영상 보려고 하지 마시고 이 우측에 있는 QR코드를 스캔을 해서 더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우자분들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자녀분들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든 간에 여러 가지 혜택들을 다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국가보험부에서 주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전공상 공경 6급과 7급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에는 1급부터 5급까지와 관련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